소비자의 욕망과 의사의 욕망이 결합되는 형태가 레이저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기미나 잡티 때문에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다시 올라오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관리? 무슨 권리?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냥 시술에만 의존해서로 갈까요?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미는 이렇게 넓게 생기잖아요.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광대뼈 밑으로 일반적으로 심하면 여기도 다 생기지만 생기는 원인이 유전이에요. 그 요인을 가진 사람이 햇볕을 보면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져야 되는 거죠. 가족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햇볕이에요. 근데 부모한테 물려는 이 가족력이 없어질까요? 그건 뭐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내 영역 밖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외선. 그게 관리가 자외선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미를 가진 분이 기미를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바르는 연고, 미백 연고 있어요. 뭐 여기는 뭐 유튜브니까 얘기해도 되겠다. 동양인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멜라논 크림이에요.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하루에 한 번, 밤에 한 번씩 꾸준히 바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되게 살짝 화장해도 가려질 수 있을 만큼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맑은 얼굴로 짠 하고 그렇게 나가고 싶을 때는 5회 내지 10회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레이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맑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 유전자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기미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레이저를 해야만 기미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번 돈 다 피부과 다 갖다 줘야 돼. 삶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자, 차를 갖고 나왔다고 쳐요. 내가 벤츠를 하나 뽑았어. 정말 무리해서. 밖에 나왔는데 먼지 묻고 기스 난다 그러죠. 흠집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적당히 닦아서 어지간히 그냥 괜찮으면 타고 다니는 거지. 그게 늘 반들반들하고 광택이 나야 되겠냐고. 우리 얼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때가 많이 묻었다. 기미가 진해졌다. 약 바르세요.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세요. 큰 행사가 있어 좀 폴리싱도 해야 되고 깨끗해지길 원해요. 그러면 레이저 한번 받아보세요. 요 정도예요. 더 중요한 거는 바르는 연고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미의 문제고, 잡티는 왜 생기냐? 해를 많이 봐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에요. 그러면 자외선이란 게 노출된 총량이 피부에 그대로 저축이 돼요. 축적된다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면 계속 햇볕이 누적이 되면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서 멜라닌 색소들이 이제 반점으로 형태로 생기죠. 이렇게. 누가 잘생길까요? 얼굴이 까만 사람이 잘생길까요? 뽀얀 사람이 잘생길까요? 얼굴이 누가 뽀예요? 누구는 감고? 유전이죠. 저처럼 얼굴이 좀 검은 사람들은, 저는 뭐 표준에서 약간 검은 쪽이에요. 해를 보면 얼굴이 이제 검게 잘 타는 사람이죠. 해를 봐도 잘 안 타고 뻘겋게 익는 사람이에요. 다르다고. 손을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동양인이 달라요. 피부색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봐서요. 잘 보이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똑같이 일생을 산다고 쳐요. 잡티 먼저 생겨요. 대신에 20대 때는 뭐라 그랬어요? 피부 희고 너무 좋다 이러죠. 속상하네요. 평생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뭐 하면 하얀 피부 가진 사람들은 늘 실크같이 피부를 다뤄야 돼요. 입을 때도 조심해서 입어야 되고 빨 때도 조심해서 빨아야 돼. 저처럼 좀 검은 사람들 청바지 빨듯이 빨면 되고 청바지 입듯이 입으면 돼. 그래서 20대 때 남자들은 그걸 좀 둔하니까 여자들 2명이 있으면 나처럼 검은 사람들이 있으면 야, 너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런다고. 근데 40, 50대면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그림이 많이 생겼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알고 있으면 좀 거무튀튀한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잡티가 덜 생겨요. 하얀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요즘같이 햇살 강할 때는 양산도 쓰고 그다음에 뭐 골프를 치든 등산을 가면 이렇게 좀 가리고 요즘 뭐 패치도 있더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 뭐 그런 노력을 해야 나랑 비슷한 속도로 늙어간다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젊을 땐 너 피부 되게 곱다, 하얗다 좋다라고 했는데 조금 시간을 텀을 두고 만났던 최근 친구들은 너 피부 요즘 많이 안 좋아졌다. 그 정도 얘기하면 착하고 너 많이 사갔다 야. 뭐 이 정도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실크인데
청바지 입듯이 입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실크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 알면 그 자외선 차단제만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발랐어도 훨씬 넓게 와요. 아기가 지금 몇 살이에요? 7살. 7살이요? 밖에 나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서 내보내요. 엄마 닮아서 힐 거예요. 야, 너는 나 닮아서 햇볕에 나가면 빨리 타. 빨리 익어. 손상이 많이 오는 피부야. 항상 모자 쓰고 그다음에 여기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피부가 빨리 늙어. 차단제도 여기 목에까지 바르고 뭐 팔다리는 좀 노출시켜도 상관없으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린애들 자외선 차단제 따로 있습니다. 자극이 좀 적은 걸로. 주근깨 이런 건 어떤가요? 주근깨하고 잡티는 또 달라요. 예. 자, 잡티는 저기 한 20대 후반, 30대 한 중반에서 생겼을 거예요. 그죠? 주근깨는 10대부터 생겨요. 왜 그럴까요?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가 시작될 때쯤 주근깨 생기면 남자애들은 뭐 그냥 그런 게 둔하니까 넘어가는데 여학생들은 뭐 그냥 너무 안 좋았다고 신경 쓰죠. 그런 주근깨도 유전이에요. 그때부터 레이저 한다고 막 해달라고 그러고 엄마가 애들 데리고 오고 그래요. 그러면 대학생 되면 하세요. 왜냐하면 해서 없애도 운 좋으면 1년, 운 나쁘면 2달이에요. 재발되는데.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하면 일단은 없어는 져요. 뭐 재근했으니까. 싹 올라오는데 잘 관리하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애를 쓰면 한 1, 2년? 대충 하면 한두 달? 지나면 싹 올라가요. 어린 친구들의 경우라면 가리고 다니는 메이크업을 살짝 하는 게 애들이 낫다. 카바마크 같은 걸로 살짝 가려주면 되거든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잡티나 뭐 주근깨나 기미나. 그 세 가지예요. 잡티에서 다시 이제 파생되는 게 50, 60, 70이 되면 잡티는 처음에는 그냥 피부에 맨질맨질하게 있어요. 만지면 안 만져지죠? 지금 잡티도 만지면 안 만져지죠? 세월이 더 지나면 이게 위로 올라옵니다. 만져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검버섯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바뀌는 건데 이제 실상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노화에 축적된 결과죠. 안 만져지는 매끌매끌한 갈색 반점은 약 바르면 되게 좋아져요. 미백연고 멜라논 크림 바르시면 약간 붉은기를 띠면 색깔이 싹 빠져요. 젊어서 하면, 일찍 하면.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검버섯은 정답이 없어요. 무조건 레이저 수술해야 돼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편편한 잡티는 레이저하면 치료 결과가 만족도가 반반이에요.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금방 재발되는 사람도 있고 확률이 반반인데 만져지는 두꺼운 검버섯, 지저분한 검버섯 있죠? 레이저로 제거하면 100%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예요. 아주 지저분하면 효과가 좋은데 애매모호한 거는 건드리면 덧나는 경우도 많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되게 얼굴에 이제 만져지지 않는 그 잡티가 되게 많으면 한두 개 해보라 그래요. 한두 개 해서 결과가 양호하면 잘 제거되면 나머지도 없애세요 그러죠. 뭐 많은 부분이 유전이기는 하지만 재발을 하거나 조금 더 심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가족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노력을 전혀 안 하면 재발이 빠르고 더 심해지고 그러는 거죠. 제가 환자들 오면 그래요. 집안에 내력이 있는지 잘 봐라. 뭐 아토피가 됐든 지루성 피부염이 됐든 색소 질환이 생겼든 집안 내력을 봐라. 집안에 내력이 있는 사람은 그건 타고난 요인이 꽤 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다 있어요. 고혈압도 유전이거든요. 한 70%, 80% 유전돼요. 그럼 제가 혈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심을 해야죠. 체중 조절 잘해서 정상 체중, 제때 자고 제때 먹고 짜게 먹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거는 노력이 아니라 저는 이미 입맛이 그래요. 집사람이 보면 참 좋겠대. 그 맛없는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맛있어요. 집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징어를 한 마리를 요리하더라도 튀겨 먹는 게 맛있대요. 나는 쪄 먹는 게 맛있어요. 좀 튀겨 놓으면 맛이 없어요. 튀긴 게 맛이 없으세요? 튀긴 게 맛이 이상하다 그러죠.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대. 책상다리도 튀기면 맛있다고. 저는 튀기면 맛이 없어요. 그냥 같은 요리를 해도 데친다, 찐다가 저한테 훨씬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다음에 닭고기도 그냥 백숙이 맛있어요. 프라이드 치킨은 싫어요. 저는 프라이드 치킨 나오면 다 발려가지고 껍데기 벗기고 그냥 속살뿐만 좀 파먹고 끝내요. 이게 뭐 별로 좀 기름진 맛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그것도 없는데 숯불 닭구이가 있어요. 그건 기름이 쫙 빠져서 맛있어요. 전기구이 통닭. 다들 별로 맛없어 하더라고.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는 편하게 체질화된 거죠. 나물 같은 경우에도 뭐 데친 다음에 소금이나
간장 아니면 멸치 액젓, 약간의 마늘, 파 이런 걸로만 양념하면 끝나요. 여기 참기름 붙지 마. 넣지 마. 난 넣으면 안 먹어요. 입맛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지간히 먹어도 비만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잘 타고났다. 제 입맛은 그래요. 유전이신가요? 아버지나 엄마 쪽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짜게도 드시고 그러거든요. 저는 또 짠 것도 싫어요. 저는 그리고 식탁에 설탕, 소금 올라와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매식할 때 단맛이 나면 안 먹어요. 그런데 김치 담을 때 보니까 설탕 조금씩 넣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없어요. 그냥 액젓, 마늘 이런 것만 양념하죠. 그럼 다시 피부로 돌아와서 잡티나 기미 이런 것 때문에 피부과를 가게 되면 많은 시술들을 얘기를 하죠. 해주시고 네. 횟수도 1회 2회가 아니라 되게 긴 기간을 받게 권장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미나 잡티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네. 이제 바르는 약 얘기도 하고 레이저 치료도 얘기를 했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서 멜라논 크림 사서 바르세요. 처방전 끊어주면 얼마나 받겠어요? 한 장 받아가서 이제 10g 받아가면 대개 한 석 달, 23g 받아가면 6개월 정도 쓰는 양이에요. 거기서 약 잘 바르시고 이렇게 주의사항 지켜서 약 쓰시고 자외선 잘 바르고 석 달 뒤에 봅시다. 얼마를 받겠냐고. 200만 원? 그렇게는 안 주죠. 그거 달래면 제가 도둑놈이고 미국은 200만 원 정도 받아요. 뭐 토탈 어려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신찰비가 뭐 1,000불, 2,000불씩 되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점점 치료 위주로 의사들이 구라죠. 왜냐하면 의사들은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생활인이고 같은 질환을 치료할 때 나의 경제적 베니핏도 생각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레이저를 권할 수밖에 없죠. 제가 기미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유전. 네. 그러면 계속 안 하면 계속 재발하죠. 그러니까 계속 해야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약을 바르세요라고 얘기할 때 기미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자외선에서 악화되니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연고를 잘 바르세요. 석 달 뒤에 봅시다. 그럼 환자가 나랑 몇 분이나 이 얘기했을까요? 궁금한 건 뭐 몇 가지 질문하는데 1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그 환자가 듣는 내용이 앞뒤 전후 맥락을 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가족력이 있는 병이고 또 세월이 지나서 폐경이 되면 기미는 서서히 저절로 사라지기도 합니다라고 얘기까지 해주죠. 그거 다 해봐 1, 2분이에요. 그리고 약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진료 받았다고 생각이 들까요? 뭐야 이거 뭐 1분, 2분 진찰하고 뭐 약 주네? 이렇게 되겠죠. 레브라이트 레이저나 피코 레이저를 갖고 예를 들어서 10회를 해야 된다. 아마 의사가 5분 이상 볼 거고 상담 실장님이 한 10분 이상 만나서 한 30분 정도 설명하고 프로그램 설명을 쫙 하고 기계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은 뭘 선택할까요?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한 2, 300만 원 정도를 쓰겠다고 생각하고 온 사람이면 그 환자가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요런 의사도 만나고 요런 의사도 만났어요. 어디다에 더 신뢰를 둘까요? 후자의 의사 선생님. 예, 한 2, 30분 동안 설명 들은 말을 듣겠죠. 사실 2, 30분 설명하는 건 전부 레이저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기미에 대해서 뭐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았다, 정보를 들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정보는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소비 수준도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지불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의사랑 충분히 30분 동안 설명을 잘 듣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잘 듣고 충분하게 질문을 하고 약을 발라야 되겠구나라고 설명을 할 때 200만 원을 의사한테 진찰비나 처방료를 내면 아마 대부분 의사들은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받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욕망과 의사의 욕망이 결합되는 형태가 레이저를 하는 거예요. 어젠가 내가 운동하다가 봤는데 피부과 원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쿠폰을 끌어놓은 피해자들이 생겼다. 환불할 방법도 없고 병원은 뭐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나오는데 왜 내가 돈을 선불을 하고 그 치료를 받아야 되죠? 어디 식당을 이용하실 때 이 집 식당이 내가 자주 올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 거니까 내가 100만 원 갖다 디포짓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기 식사를 하고 갈게요. 이렇게 식사하는 분이 있나요? 어느 옷집에 갈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리즈로 나오는 거 내가 딱 선불로 뭐 500만 원 맡겨놓을 테니까 옷 좋은 게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러고 가나요? 왜 그럼 병원 가서 그렇게 하죠?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의 양이 이쪽이 더 많아요. 이쪽은 정보가 적고. 이런 이제 업계의 속성이 있는 거죠. 변호사, 의사, 전문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저는 환자들이 오면 그래요.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더 하시든지 그때 결정하세요. 이거 정답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왜 내가 돈을 미리 놓고 내가 의리돼야 돼?
왠지 오늘 안 하면 비싸질 것처럼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보의 그 유통 경로가 이쪽이 정보가 많고 이쪽이 정보가 적잖아요. 그다음에 머릿속에 이미 세뇌가 돼서 와요. 레이저를 해야 좋아진다. 레이저는 하나의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다 그게 이제 광고의 수단인데 그런 거에 계속 노출되면 내가 저걸 하지 않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이미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외려 약 발라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돈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돈 쓸 준비도 하고 돈도 갖고 왔어. 그리고 이 레이저를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의료라는 게 돈을 들여갖고 모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늙어 죽지도 않을 거고 아파 죽지도 않을 거고요. 피부도 늘 깨끗할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집 사모님도 나이 들어보면 다 주름 생기고요. 검버섯 다 생깁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없애도요. 다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 욕심을 한껏 채우는 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글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안 죽어야지.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레이저가 전혀 효과가 없냐? 아무 소용이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라니까요. 필요할 때 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르는 약, 자외선 차단제 기본이에요. 이걸 잘 하고 내가 꼭 필요할 때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재벌 사모님도 아니잖아요. 생활인이 생활을 할 때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나를 위해서 내 피부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 그 액수라는 건 한정적이지 그 돈이 무한 공급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코 레이저가 됐든 레브라이트 레이저가 됐든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면 친구들하고 만날 때 큰 뭐 가족 행사가 모임이 있을 때 좀 더 반짝반짝해 보인다. 그것도 일시적이다.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바르는 게 잘 바르는 거예요? 하루에 2번 바르면 돼요. 아침에 바르고 점심 때 더 바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골프를 갔다 등산을 갔다 바닷가에 나갔다 나갈 때 발라야죠. 여름에는 뭐 9시만 밖에 나가도 해가 그냥 쨍쨍하잖아요. 한번 바르고 나가고 2-3시간 있다가 점심 때 밥 먹으면서 한번 더 바르고 그럼 집에 올 거 아니에요. 한 번 바르는 양이 어느 정도예요? 충분히 발라서 허옇게 될 때까지. 얼굴이 하얘질 때까지? 네, 충분히. 값도 안 비싸잖아요. 그렇긴 하죠. 내가 등산하는데 그 내 얼굴 누가 쳐다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발라야지. 그것도 또 뭐 분장하듯이 하루에 등산하러 갔는데 피부 안 타면 되는 거고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 치면서 내가 얼굴이 덜 상하면 됐지. 공은 언제 칠래나? 예를 들면 이제 수상스키를 타러 갔다. 네. 수상스키 타러 나갈 때 그거 언제 거울 보고 이거 하고 나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빨리 한번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타요. 수상스키 타면. 하늘에서 해 떨어지죠. 물에서 반사돼서 올라오죠. 그럴 때는 딱 타러 나가기 전에 쭉쭉 짜서 그냥 잔뜩 바르고. 그럼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 또 얼굴이 하얗게 갈 수는 없으니. 평상시에 우리가 햇살을 얼마나 봅니까?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아침에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들은 지하철에 해가 없어요. 인공조명 이거는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자외선 하나도 안 나와요. 가시광선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간다고 쳐요. 타러 가는 데까지 걸어간다 해도 되게 한 10분, 20분이에요. 그 정도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가면 되죠. 그것도 햇살이 강해서 싫다. 양산 쓰면 되죠. 밑화장 할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메이크업하고 나가시면 돼요. 하루 종일 회사 사무실에 있잖아.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갔다 오는 것밖에 없죠. 그 점심도 지하 매장에 내려가서 브랜치단에서 밥 먹다 보면 햇볕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굳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퇴근은 저녁 때 해 떨어지면 퇴근하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야외에서 노동을 하는 분이라면 잘 발라야지. 농사 짓는 분들도 보면 아유 얼마나 잘 가리고 있는데 모자 탁 쓰죠. 그다음에 이렇게 치렁 내려갖고 가리잖아요. 눈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쓸 때는 그 기준이에요. 내가 노출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노출되는 상황에 나갔을 때는 사정없이 바르시라는 거예요. 발라서 자외선 차단제 제일 중요한 건 잘 두드려야 돼요. 요즘에는 백탁 현상 없는 자외선 차단제도 나오는데 그래도 백탁 현상이 일어나는 자외선 차단제가 골고루 잘 막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종류가 2가지거든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게 있고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흡수하는 분자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 유기자차, 무기자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대개는 그 2개가 섞여 있어요. 백탁 현상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에서 백탁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바르고 난 다음에 두드리면 이 정도 두드리면 다 이렇게 싹 사라져요. 이렇게 하고 바르고 나가는 거죠.